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폭스바겐 T1 올스페이스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 시멘트길에서 소음, 이거는 뭐 둘 다 큽니다. 둘 다 크고요. 산타페가 더 조용해요, 이 부분에. 근데 이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이 진동, 자잘한 진동은 오히려 올스페이스가 덜한 느낌이고요. 페달에는 제가 디젤차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넘어오는 진동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소음에 대한 부분에서 노면 소음이 T1 올스페이스가 T1보다 좀 더 많이 들어오는 느낌, 폭스바겐 파사트 GT보다도 소음이 심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ACC를 활성화를 시켜놓고 레인 어시스트를 켠 후에 속도를 맞추고 세트 버튼을 누르면 반자율주행이 켜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버튼을 눌러서 속도를 맞춰놓고 반자율주행으로 이제 주행을 하면서 커브길이 나와요. 커브길이 나오는데 T1 일반 모델을 제가 시승했던 것처럼 T1 올스페이스에서도 반자율주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볼보 XC40에서 실패했던 이 구간이에요. 띵 하고 스티어링 휠을 직접 조작하십시오. 다시 이제 경고등이 꺼진 다음에 XC40에서 실패했던 길인데 이 T1 올스페이스에서는 반자율 주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기분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반자율 주행을 끄고 규정 속도 내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차선 변경을 좀 심하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평균 속도인데도 상당히 좀 일반 모델에 비한다면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롤링도 조금 있는 데다가 여기서 차선을 다시 왼쪽으로 점선에서 딱 바꾸면 이게 좀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서 T1 올스페이스를 나는 선택을 할까, 똑같은 가격에 포모션이나 아니면 더 낮은 가격에 전륜구동을 선택을 할까, 그 논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주행하는 패턴이 이렇게 올곧이 그냥 직선 주행 위주로 가는 분이라고 하면 올스페이스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단점이 뭐냐면 뒷좌석에 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승차감이 안 좋다, 통통 튄다, 난 좀 멀미가 난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제가 아직 저녁을 못 먹은 상태에 지금 밤 12시인데 약간 좀 어질어질, 조금 이렇게 저도 멀미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차를 출고를 해서 새 차 냄새 다 빼고 난 적응을 했다, 차선 바꿀 때도 이렇게 하는 거 적응했다 이러신 분은 상관이 없겠는데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차를 평가하는 기준점은 실제로 T1 올스페이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 범위 내에 있는 자동차끼리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 가격대에서 폭스바겐 T1 올스페이스를 봤을 때 좀 멀미가 조금 나네. 이 가격대에서 T1 올스페이스를 봤을 때 멀미가 좀 난다. 멀미가 좀 나네요. 아까 그 테스트를 한다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이렇게 스티어링을 조작하고 이래서 그런지 멀미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T1 올스페이스가 차량이 커요. 차량이 큰데 일반 T9이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질 않아. 근데 실제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 논점으로 보면 T1 올스페이스랑 T1 일반 모델이랑 그렇게 큰 갭이 벌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모델이 더 적합할까? 이 논점으로 봤을 때 차선 변경도 좀 하고 고속도로도 좀 타고 뒷좌석에도 사람이 좀 많이 타고 오히려 이런 패턴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T1 올스페이스보다 오히려 일반 T1을 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롤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T1보다 올스페이스가 더 심해요. 아무래도 이게 타이어를 아무리 고성능을 끼워놨다고 해도, 세팅을 아무리 단단하게 했다고 해도 차체가 더 커진 게 아예 X3, X5, GLC, GLE 이런 식으로 아예 구분이 되는 모델이 아니라고 하면 불리한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아요. 시내 주행과 낮은 속도, 정체길 이런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행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올스페이스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올스페이스가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고속도로 중심으로 주행을 한다. 차선도 많이 바꾸고 꼬불꼬불 산길 주행, 지방국도 아니면은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주행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티구안 올스페이스보다는 일반 모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단점을, 올스페이스만의 단점을 나열을 하면, 일단 주행소음 일반 티구안도 시끄러운데 이 차는 더 시끄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냄새는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대 이상의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만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일단 냄새가 일반 티구안과 다르게 느껴져요. 세 번째는 승차감이 노면의 잔진동이 그대로 유입되는 거는 올스페이스나 티구안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고 도찐개찐이에요. 이건 뭐 산타페까지 낑겨도 도찐개찐인데, 이 차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 차선 바꾸고 옆으로 잠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흔들림이 아무래도 더 큰 차가 움직이니까, 그 부분에서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행을 하는데 내가 올스페이스를 샀다,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진이 똑같다고 하면 민첩성과 가속력에서도 더 부족할 거고요. 급제동이나 제동을 한다 그랬을 때도 쏠림도 더 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도 더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 같은데 들어왔을 때도 이 루프, 실내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그 울리는 소리가 이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논점에서 봤을 때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유리한 점보다 불리한 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이거 시내 주행하면서 리뷰 1편에 올린 것처럼 시내 주행 중심으로 운전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장점이 오히려 더 많죠. 뒷좌석에 누가 탄다, 처음 보는 사람을 태웠다, 내가 더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주행을 한다, 더욱 여유 있는 공간으로 주행을 한다,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올스페이스가 일반 티구안보다 장점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스바겐 티구안 프레스티지, 프리미엄, 기본형, 포모션, 올스페이스, 이 모델들 중에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2018년 7월 달에 이미 폭스바겐이 2018년에 판매할 걸 다 팔아버렸어요. 인기가 워낙에 많아서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는 상황인데 기본형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어요. 그렇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기본형이 메리트가 제일 없다, 뭐 이런 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프리미엄도 그렇고 프레스티지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프레스티지나 포모션이나 올스페이스, 이게 이제 가장 인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조건 크고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이 차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스바겐 티구안의 선택지 내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는 없고요. 뒷좌석 리뷰를 1편의 뒷부분에 넣었는데, 뒷좌석 리뷰에서 보시다시피 티구안보다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뒷좌석이 시트가 더 높다는 거는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앉는다는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오히려 불리한 점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나고요. 차선을 여기서 확 들어가잖아요. 오, 막 다시 한번 하는데, 이게 지금 규정 속도 내에서 움직이는데도 불안해요. 근데 이게 운전하는 사람이 뭐 옆차가 열받게 했다, 내가 기분이 너무 들떴다, 어떤 이유가 됐던 규정 속도보다 오버해서 주행을 하면서 차선을 막 확 바꿨는데 돌발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급제동을 하면서 차선을 다시 바꿨다, 아니면 다시 그대로 다시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제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티구안 일반 모델보다 올스페이스가 더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만약에 제가 예상했던 대로 7인승으로 출시가 되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요. 올스페이스가 7인승으로 출시가 되었다 그러면 아주 매력적인 포지션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인승밖에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올스페이스가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만은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이번 리뷰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폭스바겐 티구안 일반 모델과 올스페이스와 판매 비율을 제가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일반 모델이 80%, 올스페이스가 20% 정도 될 것 같고요. 일반 모델에서 나눠서 보면 포모션이 20%, 나머지가 60%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폭스바겐 티구안으로 보면 일반 전륜구동이 60%, 사륜구동 포모션이 20%, 롱바디 올스페이스가 20% 이렇게 해서 100%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골목길 같은 데 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주행을 하면서 방지턱을 세게 넘건 왔다 갔다를 하건 고속도로를 타건 제가 좀 어지럽다, 이거 컨디션 안 좋고 지금 밥도 못 먹은 상태에서 2시간 동안 계속 떠들고 있고 체력이 떨어져서 멀미를 할 수 있겠다, 이 느낌은 시내 주행에서는 전혀 안 받아요. 전혀 안 받고 시승차를 내가 시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티구안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조건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2번, 3번 반복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의 가장 큰, 독일차 중에는 가장 큰 경쟁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폭스바겐과 한국 자동차 그리고 미국 차예요. 미국 SUV. 그래서 티구안을 선택을 하시는 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이 범위들에서 4천만 원대 초반 할인받아서 4천만 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모델 중에는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실내 공간이나 실용성이나 합리적인 부분에선 매우 메리트가 있다. 그러나 일반 티구안이라는 모델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을 잘 따져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운전하는 자세가 1편이랑 조금 바뀌었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가 요 딸깍 꼽는 부분 있죠. 꼽는 걸 앞놈에 이렇게 딱 꼽잖아요. 그럼 보통 제가 경험했던 차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70여 대의 차량, 그리고 제가 오토소닉스에서 스피커와 방음을 하기 위해 우리 매장에 입고됐던 7,200대의 차량 중에 안전벨트가 이런 거는 제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앞놈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 밑에 밴드가 저한테는 이렇게 조여서 벨을 좀 눌렀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오른쪽 주머니, 청바지 말고 양복바지 같은 거, 옆 트임으로 주머니가 있는 그런 바지 있죠? 거기 주머니를 딱 막고 있어서 이게 제가 운전을 하다가 USB에서 아이유 음악이나 들을까? 하고 USB에 주머니 손을 막 넣으려고 그러면 이 안전벨트를 풀르기 전에는 손을 넣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고요. 이 소리, 처음에 정차를 했다가 출발할 때 소리, 정차했다가 이게 뭔가 좀 더 고급스럽게 막 우웅 이런 게 아니라 가벼운 그런 소리도 아니고 중간 단계 어정쩡한 소리가 나요. 오왕 막 이런 소리가 나서 뭔가 에어컨 소리가 이거 말고 호 이렇게 나오는데 엔진 소리가 삽입이 된 엔진 소리가 합쳐진 그런 느낌이 나서 이게 조금 이질감이 있고 옹 하고 이 가속하는 느낌이 일반 티구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차가 좀 무겁다, 나 무거운 차라 힘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오르막길에서 RPM 2000을 두고 제가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확실히 일반 티구안과 올스페이스와 이 나가는 느낌이라던가 운전자가 느끼는 감성,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갔을 때도 심한데 이 한쪽 방향으로 로터리입니다. 로터리에서 지금 안전 속도로 이렇게 가면 이게 타이어가 엄청 많이 눌려 있을 것 같이 제가 몸을 여기 이렇게 버티려고 힘을 주면 허리가 상당히 아파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번에 로터리 나와서는 반대쪽으로 스티어링 휠을 꺾을 거예요. 스티어링 휠을 꺾을 건데 이게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놨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할 때 막 차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기분이 나요. 이게 이 차량 사이즈랑 비슷한 차랑 비교를 했을 때 벤츠 GLC, BMW X3 이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이 쏠림의 정도가 얼만큼 심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 티구안 일반 모델보다는 조금 더 심한데 현대자동차 산타페와 비교했을 때는 그냥 도찐 개찐 수준인데 이 왼쪽 오른쪽에서는 산타페가 더 유리하고 이렇게 갔을 때 자세 제어하는 거는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그래도 좀 유리함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방지턱을 이렇게 넘었을 때 티구안에서 느껴지는 충격보다 티구안 올스페이스에서 느껴지는 충격이 덜해요. 방지턱은 이 차는 나는 SUV야 이러고 막 넘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티구안 올스페이스에서 방지턱은 제가 볼 때는 산타페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산타페보다 더 유리함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축간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시내인데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길과 방지턱 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회복하는 시간이나 운전자가 이 제어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전해지는 충격, 이게 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을 엄청 많이 하고 이렇게 딱 섰는데 와, 이 차가 이거 스티어링 휠 진동이 아예 없어요. 볼보 XC40 수준이고 여기 진동도 1편에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으로 한 3 정도가 나올 거고 나왔습니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있죠. 지금 체크하면 한 1.5에서 2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엔진열이 이제 충분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열이 좀 충분히 돼 있고 정속 주행으로 계속 이렇게 탔을 때는 티구안도 진동에선 유리하다. 소음은 좀 거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차선 바꿀 때 롤링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하체에서 전달되는 이 부분이 이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주행하고 가다서다를 했는데 페달을 밟았을 때 발목이나 종아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왼쪽 발은 오히려 좀 새끼발가락 있는 데부터 이쪽은 좀 불편해요. 이게 오른발이랑 왼발이랑 딱 보면 왼발이 왼쪽으로 더 가 있는데 그 발 놓는 공간이 되게 좁아서 발을 이렇게 놓잖아요. 이게 아니라 왼쪽 발은 이렇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좀 불편해요. 양발 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달에서 오른발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있는 왼발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좀 구부리고 허리를 삐끗하게 그렇게 앉아야 좀 더 편한 느낌. 하지만 허리가 아프진 않고 오히려 주행했을 때 어깨가 좀 아프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이 스티어링 휠 있죠? 크락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크락션 소리 상당히 좋네요. 이 스티어링 휠이 좀 더 많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앞으로 많이 안 나와요. 앞으로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 어깨가 좀 많이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손으로 주행을 할 때 여기다 놓고 있으면 핸들 잡지 못해요. 잡을 수가 없고요. 이쪽에 놔도 잡기가 이렇게 앞으로 당기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어요. 이쪽에서는 아예 팔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주행을 하시는 분은 한 시트가 이 정도 이 정도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놔야지 한 손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시트를 제 키에 맞지 않게 이렇게 앞으로 오니까 발은 조금 불편함도 있네요. 근데 제가 원래 앉는 대로 앉았을 때는 발목에는 그렇게 무리가 가거나 데미지가 있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행하면서 리뷰 2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주행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시승을 모두 마쳤고요. 지금 주행거리나 주행시간이나 일반적으로 오토소닉스에서 리뷰하는 것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주행거리를 달렸고요. 이런 단점도 있구나 라고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제가 좀 그래도 예민하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전달을 해야지 좋은 리뷰다라는 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너무 칭찬만 하는 차가 여태까지 M760Li랑 BMW 640i GT랑 S560 뭐 이런 진짜 그 가격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차량들은 솔직히 다 좋아야 되잖아요. 뭐가 좋고 단점 요만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리뷰를 했는데, 이 4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이런 차량, 그 중에서도 폭스바겐 이런 차량은 명명백백하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구안을 봤을 때는 일단 디자인은 기존보다 많이 커지고 각졌기 때문에 장점, 매우 효율적으로 공간을 썼다 장점, 엔진 능력이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낮은 마력을 갖고 왔냐 단점, DSG 미션 장점이죠. 아주 만족도가 높은 미션인데, 사실 이게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7단 DSG 말고 기존의 6단 DSG, 제가 6단 DSG랑 7단 DSG를 둘 다 경험을 했는데 6단 DSG가 오히려 만족감이 더 좋았어요. 진짜 수동을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초창기 2006년, 2007년도에 나왔던 6단 DSG 미션은 언덕길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차가 뒤로 막 쭉쭉쭉쭉 밀렸어요. 되게 당황했었는데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DSG 미션부터는 그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홀드가 있는 이유도 그 이유였어요. 시트벨트를 하고 오토홀드를 한 다음에 주행을 하면 언덕 밀림이 없죠. 그 기능이었던 오토홀드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자동차에 정차 중에 브레이크를 떼고 있을 그럴 용도로 나왔죠. 그 차선 유지하는 그 기능도 2007년 8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방향에 따라서 막 돌아가는 그 기능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폭스바겐 티구안이 사골이다, 이런 거는 이 차, 이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에요. 인테리어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풀 모델 체인지 주기가 상당히 길다. 예를 들어서 페이턴 같은 거는 10년 동안 나왔죠. 볼보도 같은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볼보에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면서 뭔가 프리미엄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볼보는 바뀌겠지만,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콘셉트 자체가 대중적인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논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나오고 있는 모델이 이제 좀 있으면 모델이 바뀔, 그걸 갖다가 이제야 우리나라 갖고 와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의 그 유튜브 리플에 그런 내용을 봤는데 그게 아니고, 디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에 이 차가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디자인은 이미 수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나서 티구안 풀 체인지가 딱 나왔는데 디젤 게이트 터져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없는 모델을 만들어 올 수도 없고 그냥 팔던 모델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미 검증이 된 모델이다. 그래서 좀 안심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리콜이 하나 나왔어요. 리콜이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불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티구안을 출고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다. 왜냐면 불량률이 적다. 뭐 이 논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제공해 주신 차주분께 지금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양한 리뷰가 오토소닉스 채널에 많이 올라갈 거고, 실제 이제 구매하기 전에 결정 장애를 같이 풀어보자, 이 개념으로 이제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